세계 각지에는 장수 마을로 불리는 지역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 좋은 건강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그들의 식습관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키나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한라 하치부라고 불리는 식습관을 따르는데, 이는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식단은 주로 현미, 채소, 콩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주로 삶거나 굽는 방식을 통해 섭취합니다. 그리고 녹차는 거의 매일 마시는 차로 그들이 즐기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고기보다 채소와 콩을 더 많이 먹습니다. 특히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원을 주식으로 선호합니다. 또한 소량의 붉은 고기와 함께 와인을 가볍게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르데냐 와인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하루 일정은 농업과 목축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많습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그리스식 지중해 식단, 이 장수의 비결로 꼽힙니다. 이들은 올리브유,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자연 식재료를 핵심으로 한 식사를 즐깁니다. 또 적당한 양의 생선과 가끔씩 적은 양의 고기도 먹습니다. 그들이 꾸준히 섭취하는 음식 중 하나는 요거트로, 이는 소화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낮잠도 중요시 여깁니다. 하루 중 잠시 낮잠을 자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며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음식에 인공적인 첨가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중력 없이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식재료를 통한 소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영감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 식재료를 통한 건강한 식사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즘에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가와 명상은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적한 아침이 시작될 무렵, 해가 비전에는 부드러운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듭니다.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느끼며 카펫이나 요가 매트를 펼쳐둡니다. 요가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편안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로 호흡에 집중합니다. 요가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가부좌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이때 걸리는 생각과 걱정을 모두 흘려보내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다음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고양이소 자세로 척추를 늘려줍니다. 내 발로 선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실 땐 천장을 바라보며 허리를 내리고 내쉴 땐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 움직임을 몇 번 반복해 줌으로써 등 근육과 척추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태양 숭배 자세로 이어집니다. 발을 모아 선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바닥을 손으로 닿으려 합니다. 가능한 만큼만 숙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35분 정도의 요가 시간이 끝나면 이제 명상에 들어갑니다. 요가는 명상으로 이어지기 좋은 준비 단계로 마음과 몸을 모두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로잡기보다는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흘려보냅니다. 의식을 숨과 몸에 집중하며 10분간의 차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 간단한 요가와 명상 루틴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하루하루가 보다 충만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의 고요함과 명상 속에서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그 에너지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날보다 좀 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한 용감한 왕국의 연금술사였던 엘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고,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과거 자신의 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렌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엘렌은 칼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일상적인 음식 섭취만으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엘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을 항상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했습니다. 또한 우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녹색 잎채소, 아몬드, 참깨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며 부족 시 칼슘 섭취량이 충분하더라도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엘렌은 해가 뜨는 아침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를 제안했습니다. 햇볕을 통한 비타민 D의 자연적 합성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비타민 D가 강화된 음식들을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로 엘렌은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기 쉽다는 결론을 얻었고, 주민들에게 매 끼니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계란, 닭가슴살, 콩류, 두부 등을 식단에 고르게 배치하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외에도 엘렌은 비타민 K와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량 영양소들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레시피에 첨가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엘렌의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마을의 골다공증 발병률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엘렌은 자신의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근처 다른 마을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흘러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엘렌은 뼈 건강의 수호자 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 덕분에 마을 전역에 사람들이 골다공증 걱정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을 위한 사소한 노력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연수라는 친구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만 살다 도시로 온 연수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로 도시 생활 첫 해에 심각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콧물과 가려운 눈 때문에 고생하던 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수가 시도한 것은 알레르기 전문가가 추천하는 집안 청결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로 방을 쓸고 닦았다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먼지와 애완동물의 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파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매일 바닥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와 커튼은 주 1회 고온으로 세탁했습니다. 특히 캐노피 침대에 먼지가 쌓이기 쉬운 것을 알게 된 연수는 캐노피도 자주 세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수가 시도한 방법은 외출 후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외출 시에는 안경을 착용하고 가능한 한 캡 모자를 써서 머리카락에 꽃가루가 쌓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덕분에 외출 후 호흡기와 피부에 남는 자극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으로 연수는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히스타민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반찬으로 챙기며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와 오메가-3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유제품을 줄이고 대신에 아몬드 우유나 두유로 대체했습니다.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연수는 스마트 기술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공기 질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IoT 스마트 허브를 통해 실내 환기 시스템을 자동으로 가동하여 항상 신선한 공기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수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트레스가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수는 요가와 명상 같은 마음 챙김 운동을 매일 일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꿀팁들을 하나씩 실천한 결과 연수는 마침내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은 확실했습니다. 서울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연수는 친구들에게도 이 팁을 나누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이야기는 알레르기 비염에 고생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